네, 한 주간에 있었던 사건 사고 짚어보겠습니다. 국내 최대 폭력 조직이었던 칠성파의 부두목이 결국 붙잡혔습니다. 도피 6년 만입니다. 네, 앞서 서울 강남 타워팰리스에서 발견된 1억 원어치의 수표다발 주인도 이 주인을 자처했던 사업가로 최종 확인됐습니다. 네, 그리고 길고양이 집을 짓던 사람이 떨어진 벽돌에 맞아 또 숨지는 일도 있었는데요. 사회부 우철희 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예, 마침내 붙잡힌 칠성파 부두목, 지명수배된 지 이제 6년 만에 검거가 돼서 상당한 파장을 일으켰었는데 지금 어떤 조사를 받고 있습니까? 네, 일단 국내 최대 이제 폭력 조직 가운데 하나로 알려졌던 칠성파의 부두목 43살 정모 씨가 지난 3일에 서울 방배동에 있는 한 카페에서 검거가 됐는데요. 지금은 이제 수사본부가 차려진 부산지방검찰청으로 압송이 돼서 이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정 씨는 범죄단체 구성 그리고 활동 등의 혐의로 이제 구속된 상태입니다. 앞서 이제 이 정 씨가 어떤 인물인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정 씨는 지난 2009년 11월에 있었던 서울 강남 청담 사거리에서 다른 폭력 조직인 범서방파와 흉기를 들고 대치한 이른바 강남 칼부림 대치 사건을 이제 주도했던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때 이제 사건이 범서방파의 간부가 부두목 정 씨의 소개를 받아서 주식 투자를 했다가 손해를 받고 이를 계기로 양 조직 사이에 다툼이 이제 번졌고 수백 명이 흉기를 들고 대치한 그런 사건이었는데요. 이제 당시에 이제 정 씨가 이 사건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지다 보니까 검찰과 경찰은 지난 6년 동안 정 씨의 소재 파악에 주력을 해왔고 마침내 이제 검거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검찰은 정 씨를 상대로 그럼 2009년도 사건을 정 씨가 어떤 역할을 했고 또 그 준비 과정은 어땠는지랑 그리고 칠성파의 조직 구성과 그동안의 활동 그리고 또 다른 범죄는 없는지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캐내고 있습니다. 네, 2009년에 있었던 이 강남 대치 사건에서 범서방파의 부두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잡혀 실형을 살았단 말이죠. 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범죄단체 구성, 활동 혐의가 밝혀지게 되면 정모 씨는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는 거죠? 네, 일단 적용되는 법조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일단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거나 활동을 하게 되면 처벌 형량이 생각보다 상당히 강합니다. 먼저 범죄단체의 수괴, 그러니까 두목 같은 경우에는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도록 되어 있고요. 간부는 무기 아니면 7년 이상의 징역, 그리고 일반 조직원들도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도록 되어 있는데 한마디로 정리를 해서 기본 형량 자체가 실형이 상당히 중죄라는 겁니다. 이 때문에 현재 법조계에서는 정 씨의 경우에는 일단 현재로서는 두목이 아닌 간부로서 이제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을 받지 않겠느냐 이런 게 중론인데 다만 이제 정 씨가 칠성파의 구심점으로 알려졌거든요. 이 때문에 검찰 수사를 통해서 정 씨가 실질적인 두목 역할을 했다라는 어떤 사실관계가 확인될 경우에는 수괴로서 처벌될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부두목 정 씨가 붙잡히면서 칠성파 조직이 어떻게 될지도 관심인데요. 와야 되는 걸로 봐야 되는 겁니까? 네, 일단 검찰과 경찰에서는 조직의 구심점 역할을 했던 정 씨가 붙잡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직이 와해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는 생각입니다. 일단 칠성파 조직에 대해서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칠성파라 하면은 모두 잘 아시는 영화 친구의 이제 배경으로 등장했던 그런 조직입니다. 부산 지역을 기반으로 해서 1980년대부터 세를 불려서 국내 최대 범죄 조직 가운데 하나로 이제 성장을 하게 됐는데요. 2009년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칼부림 대치 사건을 계기로 검찰과 경찰에서 이제 대대적인 소탕 작전에 들어갔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소위 2대 두목이라고 불리웠던 한모 씨가 붙잡히고 또 여러 간부들도 계속해서 붙잡히다 보니까 조직이 이제 중심이 어느 정도 흔들렸다 이런 상태로 알려졌었는데 그 조직을 구심점으로 이제 삼을 정 씨가 붙잡히면서 조직이 와해되지 않겠느냐 이런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는 겁니다. 또 검찰도 이 때문에 조직 소탕을 위해서는 정 씨가 반드시 검거돼야 한다 이런 방침을 세워왔던 건데요. 하지만 과연 정말 정 씨 하나를 붙잡힘으로 해서 그 최대 폭력 조직이 와해가 되겠느냐 이것에 대해서 의문점을 갖고 있는 전문가들도 있거든요. 그 전문가의 의견 한번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부두목이 잡혔다고 그래가지고 그 조직이 와야 될 정도면은 그 조직은 조직으로서의 실체가 없는 거죠. 그리고 6년 동안 수배가 되지 않았습니까? 6년 동안 수배가 되면서 제가 볼 때는 이 부두목의 체포에 대비해가지고 다 이 체계가 있을 겁니다. 조직이. 그래서 경찰과 검찰은 부두목을 체포하고 했으니까 이 조직이 와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와해까지는 쉽지 않을 거다 이제 이렇게 보는 시각이죠. 네. 예. 네, 뭐 칠성파의 경우 80년대에 뭐 부산을 장악했고요. 2000년대에는 이제 수도권까지 장악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런 칠성파와 같은 범죄 조직이 전국적으로 수천 개에 달한다고 하거든요. 왜 이렇게 소탕이 어려운 겁니까? 네, 일단 이제 그래픽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좀 좋을 것 같은데요. 이제 곧 화면으로 나갈 텐데요. 일단 경찰에서 관리하고 있는 폭력 조직 현황을 살펴보면요. 지난 2014년도, 그러니까 지난해에 216개 조직 5,300여 명이었습니다. 근데 5년 전인 2010년과 비교했을 때 별 차이가 없거든요, 사실상. 근데 이유를 살펴보면은 무엇보다도 조직원을 추적하고 또 검거하는데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이 꼽히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 칠성파 부두목이 정씨를 잡는데도 도피 6년이 걸렸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이 사이에 6년 동안 조직을 뭐 재구성하거나 조직원들이 또 다른 어떤 일을 벌일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시간 자체가 오래 걸린다는 점을 들 수가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이 조직이 약해진다고 하더라도 워낙 큰 조직이다 보니까 그 조직의 세부 조직, 그러니까 분파가 갈릴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또 이뿐만 아니라 이제 요즘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 보시면은 뭐 소위 합법적인 뭐 업체를 가장해서 이제 조직 폭력 조직이 활동하는 경우도 있다 보니까 더더욱 조직 폭력 조직, 그러니까 폭력 조직을 소탕하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거죠. 예, 또 다른 사건도 하나 살펴보죠. 화제가 됐던 서울 강남 타워 팰리스에서의 그 1억 원 수표 다발. 네. 이게 이제 처음에는 뭐 석연치 않은 부분도 있었고 의문점도 참 많았는데 단순 해프닝으로 끝나는 것 같아요. 뭐 수표 주인이 밝혀지게 된 경위를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지금 뭐 현재로서는 단순 해프닝으로 이제 결론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뭐 경위를 좀 살펴보면요. 지난 5일에 이제 새벽 한 30대 남성이 자신의 아버지가 그 수표 다발의 주인이다라고 주장하면서 경찰에 출석을 했습니다. 네. 이후에 그 해당 아버지, 그러니까 수표의 주인이라는 사람도 경찰에 출석해서 내 돈이 맞습니다, 이렇게 했는데요. 예. 이후에 경찰이 그 수표 주인이 그럼 정말 이 사람이 맞는지 확인해 버려 왔는데 그 결과 그 사업가로 알려진 50대 A 씨가 그 수표 주인으로 이제 최종 확인이 된 겁니다. 예. 이제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번에 발견된 수표 다발이 뭐 지난 8월에 대구에 있는 부동산을 처분하고 받은 돈 가운데 일부다, 이렇게 진술을 하고 있는데 아까 뭐 송영철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석연치 않은 부분이 워낙 많다 보니까 네. 경찰에서 이제 A 씨에게서 수표 복사본 등을 이제 제출을 받아갖고 일일이 확인해봤더니 A 씨의 돈이 맞다, 이렇게 확인을 한 거죠. 예. 네, 타워 팰리스 같은 경우 이제 들어가기에는 굉장히 깐깐한 예. 그런 절차를 이제 거쳐야 되는 것을 알려줬는데 또 내부에는 CCTV가 많이 없었다 그래요. 그래서 이 돈이 왜 쓰레기장에서 발견이 됐는지, 누가 왜 버렸는지 참 의문점이 있었는데 이것도 풀렸나요? 아닙니다. 그 현재까지로서는 뭐 쓰레기장에서 발견된 사실이 있고 또 A 씨의 진술을 토대로만 이제 확인을 해야 되는데 A 씨의 진술을 토대해서 정확한 사실이 아직 확인이 안 됐습니다. 한마디로 누가 왜 버렸는지, 정말 버린 게 맞는지 아니면 실수였던 건지 예. 구체적으로 확인이 안 된 거죠. 일단 보면은 수표주인 A 씨는 이번 달 말에 이사를 앞두고 있었고 그 돈을 이제 새로 이사할 집의 인테리어 비용으로 쓰기 위해서 트렁크 가방에 보관을 해뒀었는데 누군가 옮긴 것 같다라는 건데, 또 누가 옮겼는지에 대해서는 뭐 이제 이사를 돕기 위해, 짐 정리를 돕기 위해서 지인과 가사 도우미들이 이제 정리를 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 같은데, 그럼 누가 왜 가방을 거기로 옮겼는지에 대해서는 현재 정확하게 모르겠다, 이렇게 진술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조금 전에 이제 올라오기 전에도 경찰 관계자와 통화를 했었는데 네. 이제 A 씨 같은 경우에 이제 그 관련된 사실에 대해서 구체적인 진술을 현재 좀 꺼리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실 확인이 현재 어려운 상태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예. 이 때문에 과연 누가 왜 수표 다발을 정말 버린 건지, 아니면 정말 그냥 트렁크 가방이 뭐 버려져야 되기 때문에 돈이 들어있는 걸 모르고 뭐 이게 옮겨진 건지는 뭐 베일에 쌓인 상태로 봐야 되겠죠. 예. 처음 수표를 발견한 사람에게 소위 이제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습니까? 지급됐습니까? 네, 현재로서는 이제 보상금이 지급된 상태라고 경찰에서는 밝혔습니다. 예. 일단 사건이 발생한 지난 2일에 수표 다발을 처음 발견한 사람이 63살 김모 씨로 현재 알려졌거든요. 예. 네, 경찰은 이제 수표 주인 A 씨가 김 씨에게 보상금을 지급했다는 그 수령증을 경찰에 제출했다는 점에서 그 보상금을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얼마인지는 아직 네, 그래서 밝혀지지 저도 않았죠. 이제 예. 그게 궁금해서 물어봤는데 범위가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법적으로는 정해져 있지만 경찰 입장에서도 뭐 수령증의 구체적인 금액이 나와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예. 본인들도 이제 모르겠다, 예. 얼마인지 모르겠다, 이런 입장이고요.
또 이제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그럼 그 버려진 1억이 현재 주인에게 돌아갔느냐 이 부분도 궁금해하실 텐데 예. 아직은 돌아가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제 경찰에서는 반환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행정 절차가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현재는 아직 반환이 되지 않은 상태고 다음 주쯤에 이제 원래 주인에게 반환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네, 다른 사건도 하나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길고양이 때문에 네. 이 시민들끼리 다툼이 좀 있다고 해요. 이 길고양이에게 집도 지어주고 뭐 보살펴주기도 하는 그렇죠. 캣맘이 있는 반면에 네. 또 이런 행동을 적대시하는 시민들도 있고요. 네. 이틀 전 경기도 용인에서 고양이 집을 만드는 50대 여성이 이 벽돌에 맞아 숨진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누가 고의로 던졌을 가능성에 좀 더 초점이 맞춰져 있나 보죠? 위에서 떨어진 벽돌입니까? 네, 일단 현재로서는 떨어진 벽돌로 경찰에서는 보고 있고 예. 그냥 뭐 자연스럽게 실수로 떨어졌다기보다는 누군가 던진 벽돌로 예. 경찰에서는 보고 있는 건데 이 사건에 대해서 일단 경위부터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사건이 발생한 건 지난 8일 오후고요. 경기도 용인시 신봉동에 있는 한 아파트 단지 화단에서 발생을 한 겁니다. 네. 아파트 주민인 55살 박모 씨가 다른 주민과 함께 이제 소위 길고양이라고 하죠. 이제 길에 나다니는 그런 고양이들의 이제 집을 지어주고 있었는데 네. 그때 정말 예기치 않게 떨어진 벽돌에 맞고 숨진 겁니다. 뭐 소위 이제 화단에서 벽돌 그게 머리에 맞고 이제 숨질 정도면은 정말 충격 강도가 강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예. 그럼 이제 경찰에서는 뭐 이게 실수로 떨어진 건지 아닌지 수사를 하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누군가 던졌을 가능성에 주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그 근거는 이제 벽돌이 떨어진 방향이라든지 아니면 건물의 당시 상태 등 여러 정황을 살펴봤을 때 누군가 던졌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경찰이 이제 보고 있는 건데요. 네. 그런데 이제 이 때문에 그러면 누군가 던졌다면은 뭐 길고양이를 두고 이웃 주민들과 혹시 갈등이 벌어지지 않았겠느냐 이런 가능성이 조심스레 제기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하지만 단정할 수는 없는 게 현재까지 경찰이 뭐 이웃 주민 등을 상대로 이제 조사를 해봤지만 아직까지 뭐 어떤 구체적인 갈등 정황이 확인된 거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네. 이게 정말 갈등에 따른 누군가 정말 해를 가할 목적으로 던진 건지 아니면은 뭐 정말 누군가 그냥 다른 목적으로 벽돌을 던졌는데 이게 예기치 않게 박 씨가 맞았는지 아니면 또 이게 정말 경찰의 당초 판단과는 다르게 뭐 정말 알 수 없는 이유로 실수로 떨어진 네. 건지는 확인이 정말 필요한 상황인데 아직까지 누가 던졌는지 파악이 안 되고 있고요. 경찰은 현재 CCTV 분석 등을 통해서 정말 누가 던졌는지 어떻게 떨어졌는지를 집중적으로 확인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그동안 뭐 고양이들이 이제 길에 많이 늘어나면서 순환사도 이제 네. 이따금씩 보도가 됐었는데 말이죠. 그동안 벌어졌던 사례를 좀 한번 볼까요? 네, 뭐 두 앵커께서도 그동안 이제 뉴스를 진행하시면서 길고양이 순환사를 뭐 예. 여러 기사로 보도하셨을 것 같은데 저도 오늘 찾아봤더니 예. 상당히 여러 건이 있었습니다. 예. 먼저 지난달 30일에는 경기도 남양주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누군가 고양이를 일부러 던져서 죽게 했다 이런 신고가 들어온 적도 있었고요. 또 지난 8월에는 충북 청주시 율량동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이제 집 안에 있던 고양이가 집 밖으로 나갔는데 몸통에 이제 나뭇가지가 관통돼 있었다. 예. 이런 신고도 접수가 됐었습니다. 또 지난 5월 부산에서는 이제 누군가 주택가에 몰래 포획 틀을 설치하고 이제 그 포획 틀에 걸려든 길고양이 500여 마리를 불법으로 도축해서 50대가 입건되기도 했는데 뭐 제가 지금 최근 몇 달 사이에 정리한 내용만 이 정도이니까 예. 실제로 벌어진 사건은 훨씬 더 많다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또 예. 듣기만 해도 상당히 충격적인 내용일 정도로 뭐 당연히 이제 동물 학대 논란이 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예. 뭐 이 때문에 동물 보호 단체에서는 뭐 길고양이가 한마디로 이런 식으로 순환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보호를 해야 된다. 그러면서 먹이도 주고 소위 뭐 희생당하신 뭐 이렇게 숨진 뭐 박 씨 같은 경우에 집도 지어주고 한 게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반대로 길고양이 무작정 또 뭐 늘어나게 그냥 뭐 그렇죠. 방치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이 길고양이가 피해를 많이 주지 않습니까? 고양이는? 위생상으로도 문제가 되고요. 또 뭐 예. 지나다니는 사람들에게 혐오감을 일으키기도 하기 때문에 자동차 같은 데 올라가서 이렇게 발톱으로 긁어서 이렇게 네. 흠집을 내기도 한다고 그래요? 이게 또 세균을 전달하거나 뭐 이런 것으로도 알려져 있기 때문에 예. 상당히 이제 찬반 양측에서 이제 갈등이 일 수밖에 없는 건데 실제로 지난 2013년에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서울 압구정동에 있는 한 아파트 단지에서 이제 길 고양이들이 지나다니는 지하실 문을 닫아서 동물 예. 보호 단체가 기자회견을 열고 또 주민들과 갈등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뭐 정말 길 고양이를 어떻게 할 것인지 예. 만약에 이번 사건이 정말 길 고양이와 관련된 갈등으로 인해서 벌어진 사건이라면은 예. 정말 관련 당국의 대책이 어느 때보다 그렇습니다. 시급하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예, 한 주간의 사건 사고 사회부 우철희 기자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